오늘 핫했던 종목들 분석해 본다면 그 전략에 도움이 되겠죠. 구호쇼 첫 번째 순서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 내일장 흐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계속 밀리면서 내일장을 예측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오늘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네, 일단 뭐 오늘 시장은 또 장 초반에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오늘 시장이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99, 거의 3% 가까이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요. 뭐 코스피 또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전일 미증시는 이제 나스닥만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의 상승을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뭐 중국 상해 증시도 장중에 2%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우리가 상해 증시를 따라가고 개장가에는 미증시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코스닥이 거의 3% 가까이 급락 나오다가 중국 상해 증시도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또 미증시, 미 선물이 또 장중에 거의 1% 가까이 나스닥 선물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 증시가 낙폭을 조금 축소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선을 우리가 심리적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900선 라인대를 이탈하면서 좀 투매가 좀 과도하게 유입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분명히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양회가 이제 마감이 되고 또 그리고 미국에서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유럽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장의 좀 변동성이 어느 정도 확대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고 또 그리고 내성이 좀 생기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악재들이 이미 수면 위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악재,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을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는 다음 주부터는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너무 시장에 대해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늘의 시장에 큰 조정이 나왔다고 했을 때 오히려 가파른 조정 이후에는 또 가파른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이평이라든지 뭐 120선 이탈했으니까 시장이 계속 빠진다는 둥 아니면 900선을 이탈했으니까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 나온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요. 시장에 대한 어떤 지나친 우려감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전약 후 강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 후반이 될수록 시장의 좀 변동성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다음 주부터 또 시장이 좀 과대나폭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변동성을 주는 재료들 이미 나왔던 재료들이고 이번 주는 좀 흔들리는 시장이겠지만 다음 주장 더 기대해 볼 만하니까 우려감은 좀 덜어내는 편이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김준호 매니저 지난주 적중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9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특히 오늘은 더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랭크가 됐는지 키워드 10가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를 차지한 키워드는 조선주입니다. 조선해운주가 경기 민감주에 해당하죠.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상승하다 오늘 고꾸라지면서 1위를 차지하는 키워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는 그래핀이 차지했고요. 3위는 가상화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각 기대감으로 오른 그러한 종목이 차지했을 거라고 풀이가 되고요. 4위는 금융주입니다. 또 경기 회복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업종이고요. 화학주가 오늘 5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늘 빠지지 않죠. 오늘 6위에 랭크가 됐고요. 그린 뉴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위치를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8위, 정치 테마주는 오늘도 9위를 차지했고요. 항공주가 오랜만에 10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과 함께 살펴볼게요. 네, HMM 오늘 급등 보여주다가 종가 급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8.82% 밀리면서 오늘 시장을 정리했고요. 국일제지가 16.8% 급등했습니다.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이 세계 최초로 또 플렉서블 그래핀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으로 호재를 입었죠. 비덴트 또 JP모건 등에서 매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목받았고요. KB금융 오늘 5%대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가 됐던 종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백광산업 오늘 17%대 상승 보여줬고요. 제넥신 3.78%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CS윈드 어제는 급락했는데 오늘은 4.27%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요. 지니틱스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돋보였습니다. 웅진은 6.74% 상승했는데요. 오늘 이낙연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죠. 애니능률과 서현등은 급락하는 하루였고요. 대한항공,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요. 네, 1위를 차지한 HMM입니다. 경기 민감주 순환매 속에서 해운주들의 상승 추세가 연일 이어지다가 오늘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오늘 기록을 했지만 파란불을 킨 건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H은행 같은 경우는요. 제가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뭐 조선이랑 이제 해운업 관련 종목들이 좀 시장 대비, 시장은 지금 막 고점 대비 12% 이상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안정적인 또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경기 회복에 따라 어떤 해상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해운 운임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연일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경기 소비주 같은 경우는 증시가 또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또 이제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또 매수세가 몰리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뭐 24,050원까지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저가가 2,000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주가가 1,000% 이상, 10배 이상 이제 급등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또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정말 상당 부분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기엔 다소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일단 잠깐 스탄 의견을 드렸고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진짜 코로나 여파가 이제 백신 보급에 따라서 완화 국면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정말 조선업과 또 철강업 그리고 또 다시 활약이 됐을 때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지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또 지금 딱 1년 넘게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바닥 대비 1000% 이상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너무 이제 과열권에 진입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떤 펀더멘털이나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판단돼서요. 단기적으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장은 좀 쉬어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3위를 차지한 비덴트입니다. 빗썸 인수전에 JP모건과 시카고 상품거래소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빗썸 매각 기대감이 제기되면서 오늘 뜨겁게 주목받았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일단 비덴트 같은 경우는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대표적인 이제 뭐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JP모건뿐만 아니라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빗썸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장중에 26%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아무리 지금 뭐 미국 연준에서도 또 그리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또 가상화폐 관련돼서 부정적인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6천만 원 이상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지난번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격이 너무 단기적으로 과열됐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6천만이 넘어요. 그 이유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돌파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개인 매수세로 또 그리고 이제 열풍이 불면서 큰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뭐 400만 원까지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최근 들어서 계속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글로벌 또 IT 기업들 또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 또 여러 이제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또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또 이제 투자라든지 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한 이유는 어떤 개인 매수세도 분명히 있지만은 기관의 매수세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현물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를 직접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빗썸이 이제 JP 모건이나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또 인수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다시 한번 가파른 또 상승세와 그리고 또 이제 정말로 이제 JP 모건과 또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이제 빗썸에 인수를 했었을 때는 더욱더 이제 비덴트의 가치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또 최근에 시장 또한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상화폐 같은 경우가 사실상 안전자산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뭐 주식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더 비트코인 가격이 또 상대적으로 또 이제 상승이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신규 매수의 관점은 조금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제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홀딩 관점으로 보시고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은 보유자에 한해서 고다라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3년 전 열풍 때와 달리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었지만 지금은 기업들의 투자와 매수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주가의 변동성은 좀 크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또 조언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5위를 차지한 백광산업입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하나인 고순도 염화수소를 삼성전자와 함께 이 백광산업이 국산화에 나선다는 소식으로 오늘 수혜를 받았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좀 큰 호재가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소재 고순도 염화 수소에 대해서 국산화 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큰 상승이 나왔었고 뭐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장 막판에 약간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근데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뭐 생산 설비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서울의 이제 고척동에 이제 땅을 5만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린벨트 수혜주로도 묶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이제 서울시의 이제 분당의 3배 규모의 어떤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백광산업 같은 경우도 서울의 어떤 주택 보급,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고척동 부근에 이제 그린벨트 지역에 해제가 됐을 때는 또 이제 고척동 부근에 5만 평 이상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백광산업이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이제 고순도 염화수소 국산화 작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다가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긴 했지만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제 부동산 대규모 공급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더불어 이제 모멘텀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뭐 상한가에 안착한 게 아니라 상한가의 상당 부분 또 차익 매물이 출회됐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더 추가적인 반등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공급 모멘텀도 남아 있고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위치인 것 같다라고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8위를 차지한 지니틱스입니다. 갤럭시 워치 4 시리즈의 출시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죠. 애플워치에 없는 혈당 측정 기능을 탑재한 이 갤럭시 워치 4가 이제 웨어러블 시장에 입지를 공고히 할 거라는 기대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마찬가지로 지니틱스도요. 제가 이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스마트워치, 갤럭시 스마트워치 4가 이제 출시가 이제 앞당길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혈당 측정 서비스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애플워치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혈당 워치가 들어가는데 당뇨 환자들은 이제 혈당을 측정하려고 할 때는 이제 손가락 끝에서 이제 찔러가지고 피를 살짝 찔러서 피가 나와야지 그걸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그거 없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했을 때 바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갤럭시 워치 4에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인 좀 반등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 헬스케어 상품들이 오히려 지금 앞으로 또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또 비대면 진료 관련 수혜주로도 같이 또 묶일 수 있다는 부분도 오히려 단기적인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로도 또 묶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10위를 차지한 대한항공입니다.
전일 대규모 유상증자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일단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요. 좀 고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뭐 화물 운송이 계속해서 좀 강하게 또 이제 강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최근에 유상증자도 좀 성공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그래서 그 자금으로 인해서 아시아나 인수를 이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경기 회복에 가장 뭐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은 가장 크게 상승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 보급에 따라서 집단 면역이 생겼을 때 항공 여행 관련 섹터들은 또 가장 강하게 또 상승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경기 회복 관련해서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 흐름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은 최근에 유증에 또 강하게 또 성공을 했었고 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아시아나 인수를 하면서 더욱더 외형 성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코로나 여파 이후에 가장 좀 폭발적으로 상승해 나올 수 있는 섹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그리고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포스트 코로나에도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인 만큼 꾸준히 지켜볼만 하겠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주셨을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면요. 오늘 HMM과 웅진만 스탑 제시해 주셨고 나머지는 다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8가지 종목들 중에 베스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이 중에서요. 국일제지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베스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진입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플렉서블 그래핀을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 진입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장 막판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16% 정도에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적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이제 매출처가 KTNG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담배에 들어가는 박엽지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언택트 시대에서 뭐 대형 포장이라든지 뭐 태림 포장, 뭐 제지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제지를 뭐 KTNG에 납품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언택트 관련 수혜주로서는 이제 부각되지 않았고요. 그래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 구글 그래핀이 예전에 2018년도에 이제 그 그래핀 기술을 구글의 앞에서 직접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플렉서블 그래핀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구글과의 업무 협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핀이 어떻게 보면 꿈의 신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철보다 100배 이상 강하고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강한 그래서 이제 노벨상도 좀 수상을 할 만큼 꿈의 신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핀의 쓰임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플렉서블 그래핀이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되면서 폴더온 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5G나 뭐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또 그리고 의료에도 첨단 의료에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처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래핀 관련 종목들이 예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고 그래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이제 구글과 같이 그 앞에서 시연을 했을 때 그때 이후에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시장 여파와 또 대형주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개별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좀 낙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세계 최초로 이제 플렉서블 그래핀이 개발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신소재고요. 또 그래핀의 사용처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의 이제 거래량이 이제 시총이 6,300억짜리인데요. 3,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시총의 절반 이상의 오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오늘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막판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들어왔지만은 이 소재, 그래핀 소재 관련해서의 추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실적 또한 뒷받침되고 있고요. 또 KTNG의 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오늘 탑픽 종목으로 국일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랑 손절가를 또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요. 6,2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장 막판에 좀 변동성이 나오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전 고점 라인대였던 6,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6,6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이제 4,800원 라인대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4,8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좀 더 변동성이 나왔을 때 4,500원까지도 충분히 손절 라인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00원 라인대까지도 손절 라인대를 잡으시면 좋겠고 4,900원대나 또 4,8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4,500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판이 좀 밀려가지고 4,500원으로 손절 라인대를 수정하고 4,800원을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4,500원으로 수정을 해주셨고요. 실적도 탄탄하고 또 어디에나 쓰일 수 있는 그래핀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국일재지 베스트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 4시 10분부터요. 또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1월 말부터 계속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 지나면 시장의 변동성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충분히 내성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의 반등 흐름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또 시장이 또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4시 10분에 엠뱅고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 10분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